72차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49억 원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자신의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확언했지만 결국 처가 리스크의 실체와 뿌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의 봐주기식 기소, 구형 논란으로 국민들의 의혹은 커져만 가는데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니 불과 얼마 전 자신을 부정하는 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나올 당시에는 야당의 허위 주장이 밝혀졌다며 대통령실이 앞장서 대서특필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태도인 것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처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언제 구입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사전 인지 여부를 떠나 보유 토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면 국민께 상황을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처분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나팔수 세우고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입국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권력을 동원해 가족들의 이권이나 채워주는 이권 카르텔의 정점입니다. 이게 그토록 본인이 주장하는 공정입니까? 도대체 대통령 집안 사람들은 무슨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기에 주식과 토지 보유에 혈안이 되어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성실히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 나라 망신에 남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해명을 당장 요구합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에 따른 자산 처분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도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 마련 등 투기 논란, 재산 논란 없는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악성 민원, 수업 방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임모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의도가 뻔한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쳐서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를 제한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이주호 장관은 독재 시절 학생 체벌이라도 부활시키자는 것입니까? 학생 인권 조례 폐지 기회만 엿보다가 한 교사의 불행을 빌미 삼아 어긋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이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종북 주사파가 학생 인권을 만들었다는 철진한 색깔론이나 퍼뜨리는 대통령실은 정신부터 차리십시오. 이 문제에 정치적 입속이나 차리려는 뻔한 속내에 악취가 진동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에 있습니다.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질적인 시스템을 지금 바로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악성 민원과 수업 방해로부터 교사를 분리하고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 적용 방안과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제발 국회만이라도 정쟁화하지 말고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입법 보완을 비롯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희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신속한 수사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 현장의 불행이 끝날 수 있도록 교육당국
당국과 정치권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풍수지리 전문가라는 분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여당은 무속과는 다르다며 발끈하고 있지만 무속이든 풍수든 비과학적 근거로 국정이 좌지우지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이전 TF가 백재권 교수의 풍수지리 학적 견해를 참고차 들었다며 무슨 학문적 조언을 구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백 교수는 풍수지리뿐 아니라 관상 전문가이기도 한데 관저 선정에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했다는 대통령실은 인사에도 관상학 전문가의 관상학적 견해를 참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풍수지리학 박사를 받은 최고 권위자라며 강조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백 교수가 풍수지리학 박사를 받은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의 미래예측 콘텐츠학과에서는 풍수와 관상뿐 아니라 무속도 학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속이 아니니 풍수는 괜찮다는 말은 긴 수염은 안 되고 짧은 수염은 괜찮다. 주가 조작은 안 되고 잔고 조작은 괜찮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부 여당은 부끄러운 궤변을 멈추고 백재권 교수가 어떤 경위로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일터는 킬러 규제 완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7월 21일 충북 청주시 수해복구 현장에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속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31세의 마트 노동자가 폭염주의보 속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쉴 시간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숨진 마트 노동자가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보낸 문자에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무렵까지 총 43,000보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당 10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나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체 협약으로 작업 현장에 위험 요소가 생기면 작업 중지권을 요구하고 실권리 보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용 노동자에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폭염주의보 속 수해복구 현장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에게 실권리를 보장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7월 18일에는 현대 B&G 스틸에서 코일 가이드 테이블 보수 작업 중 협착 사망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1개월 동안 3번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6일 만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산업안전 분야의 킬러 규제 완화 대상 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 개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는 형사처벌 완화,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 등으로 가닥 잡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킬러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 보호 장치와 규제 강화가 더 요구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혁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